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거냐, 아니면 김성태 본인이 북한에 가려고 낸 거냐. 이화영은 후자라고 했지만 법원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럼 따라오는 의문, 이재명 지사는 몰랐던 걸까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이화영 판결문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 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화영 지사 이번 부지사 판결문 중에 이 부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게 맞느냐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자,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바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 판결로 상당히 좀 난감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1심 판결 가지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고, 내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고? 내가 그럼 북한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죠, 이 사람. 네.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어리석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한 거죠.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닌데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서 내가 들었는데, 또 나는 이재명 지사와 통화도 했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저 역시도 같이 방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부는요, 이 두 가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진짜 몰랐던 거예요? 라는 의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예요? 그 비용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본인 쌍방울 김성태의 방북 비용이에요 라고 반박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살펴봐야죠.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다고 봤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360페이지 1심 재판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걸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대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이 비용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라고 보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1번 그 근거,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게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라고 진술하냐,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인정이 된 겁니다. 이번 1심 재판부에서. 자, 언제가 시작이었냐, 2019년 5월 11일. 이때가 뭐냐면 그 다음날 북한 아태엽과 쌍방울이 합의서를 맺던 날이에요. 합의서를 맺기 전날이에요. 전날 중국 단둥에 이화영, 김성태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 숙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우가 북한 송명철 리오남에게 경기도지사 방북을 좀 초청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줄 수 없을까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이 리오남 얘기를 하잖아요. 리오남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초청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돈이 좀 들어요. 500만 달러는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형 500만 달러 든다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5분의 1로 100만 달러 정도로 협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리오남이 300만 달러 그 이하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그러면 내가 300만 달러로 협의를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달 후에 필리핀에서 이들이 다시 만나는데요.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의 콜레도 호텔에서 아태평화 국제대회라는 걸 엽니다. 거기에 여기 리종혁을 포함해서 뭐 이화영 보이네요. 안부수, 거기 김성태 회장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송명철이, 북한 송명철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북한에 오면 어떻게 의전할까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명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진짜 각별하게 의전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북한 갔을 때와 비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여기 보면 당시에 이게 최룡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전 확실히 해주겠다. 그리고 백두산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처럼 똑같이 백두산에 갈 때 최신식 헬기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길거리에서 와 하고 이제 환영 인파 더 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의전 얘기를 해줘서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때 김성태 회장은 리오남에게 일단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300만 달러 주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70만 달러를 먼저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가고 10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따로 주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중에서 70만 달러를 보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그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와? 같이 누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부는 인정을 합니다.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따르면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는 건 이재명 지사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같이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물론 이때 70만 달러를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대요. 김성태 회장 말로는 안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내가 냈습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김성태 회장 말로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내가 방북 비용 대신 내준다는 걸. 이재명 지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11월 말에 김성태 회장은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를 보내고요. 리오남에게 30만 달러를 보냅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를 보내죠.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방북이. 실제로 이때 돈 보낼 때는 2020년 2월에서 3월 중엔 경기도지사를 방북하는 계획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땅 터져서 못 가요. 결국 이재명 지사는. 못 가면 결과적으로 못 가요. 네. 자, 1심은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냐면요. 이 둘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통화도 어쨌건 한 걸로 보인다. 이게 이화영 1심 재판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방북 비용으로 받느냐? 그렇게 대납할 만한 사정이 많아 보인다. 사정. 무슨 사정인가 볼게요. 1번,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뭔가 북한으로 올라가려면 북한이 돈을 요구한다는 행태를 알고 있었다. 왜냐? 자,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나중에 이때가 유명한 그 대북송금 특검이잖아요. 불법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 현대그룹이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뒷돈을 준 게 이제 나중에 특검으로 밝혀지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 정권 바뀌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특검이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열린우리당 여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쫙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박지원 문체부 장관도 처벌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으로 올라가려면 북한이 돈을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민주당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가 북한 가는데 왜 돈이 들어요? 근데 돈이 든다. 이걸 이화영 지사는 알고 있었을 거다. 두 번째,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방북이 큰 숙제였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8년 6월에 경기지사가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끝에 박원순 서울시장 보이죠? 그 다음에 요쪽 끝에는 최문순 강원지사 당시 보이죠? 이재명 지사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당시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데 왜 이재명 지사는 안 데리고 갔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났다는 겁니다. 차기는 박원순,
청와대 이재명 쏙 빼고 평양 간다. 평양 부지사 둔 이재명 방북단 제외 왜? 이 평양 부지사가 누구예요? 이화영. 이재명 지사가 남북 간에 잘해보겠다고 새로 평화 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전 의원을 영입까지 했는데도 안 데려갔다. 왜? 불발, 뒷말, 무성.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화영 부지사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해요. 판결문 보면요. 2018년 10월에 부지사 되자마자 북한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두 차례 북한에 올라갔는데 그때 내려와서도 경기도지사가 방북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송명철 북한 만나서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협의를 하고요. 이어서 유진벨 재단과 만나서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조율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부터 공문을 올려보냅니다. 4차례 올려보내요. 2019년 5월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 경기도 경제고찰단, 경기도지사를 대표단으로 하는 경제협력단을 초청해달라. 6월에는 똑같이 경제고찰단이 이건 뭐냐면 쌀 10만 톤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올려보내달라.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이유가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9월에는 태풍이 나요. 북한에서. 그랬더니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해서 대표단을 초청해달라. 이 대표단의 대표는 누구예요? 다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그리고 11월에는 민족평화협력사업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초청해달라.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초청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숙제였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걸 왜 본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게 맞냐? 거기에 시작은 뭐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신 내줘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청이 진짜 맞아 봤더니 정말 요청할 이유가 참 많았네. 요거 지금 사정을 본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김성태 회장은 정말 그 방북 비용을 낸 게 맞냐? 김성태 회장 쪽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자,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방북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자, 일단 이거 말고는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5월에 민경련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합의서를 딱 맺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쌍방울과 북한과의 뭔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스마트팜 대납으로 500만 달러는 보냈어요. 2019년 1월과 4월에.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이 얼마를 더 보냈다는 거예요. 300만 달러. 언제? 2019년 11월에. 물론 그 전에 70만 달러 한번 보냈긴 했지만. 그러면 이때 이미 돈은 냈고 한번 보냈고 그리고 5월에 합의한 이후에 진척도 안 되고 있는데 왜 돈을 보냈을까? 추가로. 이재명 방북 비용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재판부는 봅니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은 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을까? 의문이 남죠? 왜? 김성태 회장에게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화영에게 쌍방울 그룹이 너희가 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대신 그리고 방북 비용 대신 내준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으로부터 내가 다 보고했어요 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 결론입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대북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요청하는 이것들을 내주면 경기도가 날 도와주겠거니 그걸 믿고 지금 대북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한 이상 이재명 지사와 같이 가면 좋고 같이 못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자기 방북 비용 대신 내주면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300만 달러를 내줬다라는 게 1심 재판부 판결인데 이화영 지사는 반박하고 나섭니다. 반격에 나섭니다. 첫 번째 반격.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 국정원 문건, 요즘 많이 나오죠. 국정원 문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재명은 1심 판결 후에 방북을 추진했으나 2심 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방북 추진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얘기를 국정원 직원에게 누가 했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직접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심, 2심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못 나올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때 선거 때 얘기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 기소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때 무죄 받았었는데 2심 때 유죄가 났어요. 이 2심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면서 살아나서 지난 대선에 출마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10월 이때가 언제냐면 요때라는 거예요. 요때. 2심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 그럼 뭐냐면 대법원 무죄 나오기 전. 그럼 뭐냐면 유죄가 계속 이어지면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뭐하러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가려고 했겠냐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국정원에게 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봤더니 이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얘기를 듣고 국정원이 썼으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추진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무죄로. 그러니까 이거는 방북 추진의 현실적인 장애는 아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이걸로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또 이재명 지사가 막 대선 후보로 떠오르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했겠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어쨌건 1심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2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재명 지사 북한에 갈 거니까 북한에서 초청장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계속 하잖아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뭔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반격은 이어집니다. 아니 뭐 9월이든 11월이든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는 게 뭐 특수한 겁니까? 이거 가는 거예요. 원래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북한 갔고요. 김문수 경기지사도 북한에 갔어요. 뭐 이재명 지사가 갔는데 뭐가 특수하다고 그거 갖고 이게 비용까지 내면서 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1심 재판부는요. 다르다. 손학규, 김문수와 이재명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경기도지사는 이미 인도적 지원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뭔가 한 게 없어요. 인도적 지원이. 물론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한 거는 뭔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려고 한 게 인정이 된 거지 의례적인 게 아니었다. 특수한 경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꼭 가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이었던 것 같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이 그때 대북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긴 맞으니까 어쨌든 2019년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에 가려고 그 방북 비용을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가려다가 물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먹은 이유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통일부가 허락을 안 해줘서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2019년 3월에
쌍방울 그룹이 통일부에 김성태 회장이 방북을 신청합니다. 자, 북한의 1,000만 달러어치의 내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는 김성태 회장이 방문하는 게 회사의 관행이다. 만약에 경제인들이 너무 많이 가서 부담이면 김성태 회장은 아태어 후원회장이기도 하니까 그 자격으로 하여튼 북한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통일부가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자, 이렇게 많은 거를 지원하면서 방북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북한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왜? 북한이 초청을 안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허락을 안 해서 못 갔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통일부한테 돈을 주진 않겠지만 통일부를 설득할 뭔가를 했다면 아, 김성태 회장이 진짜 북한 가려고 했구나라는 걸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북한이 거부한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이화영 부지사의 반격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보낸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오늘 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은 왜 보냈냐? 자,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 4억권 따내서 쌍방울 주가 띄우려고, 또 본인이 북한 가려고 보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아닌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건데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인데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어지는 의문점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몰랐을까?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제3자? 제3자 뇌물이에요? 자, 뭐예요? 왜 제3자 뇌물 혐의예요? 본인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돈은 북한에게 갔지만 결국 이런 것들의 수혜는 이재명 지사가 받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재명 지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라는 것과 이화영 지금 재판과는 무관한 거죠. 물론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줘서 이재명 지사를 저 역시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게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은 됐지만, 이화영 2심 재판부에서 인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와 요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본인의 이거와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실패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전략을 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돈을 보낸 건 경기도와 무관한 거예요 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1심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긴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정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본인이 직접 김성태 회장에게 요청한 건 없잖아요. 그죠? 다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했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예 이화영 부지사처럼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자, 왜 경기도지사가 스마트팜 비용을 즉 쌍방울한테 요청을 합니까? 경기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쌍방울에게 자기 방북 비용을 대납을 시킵니까? 경기도지사가 북한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라는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지금 검찰이 아직 이재명이 알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뭘 들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정도, 그냥 김성태 회장의 진술 정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거를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지는 뭐 재판 과정에서 또 검찰이 제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화영 1심 재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소 내용과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별도로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쨌건 이 내용들이 그 내용에 다 고스란히 들어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